너, 15살 소녀는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도, 집도 없이 너의 삶은 먼지 가득한 인도와 간신히 채운 끼니로만 이어진다. 너는 부모님이 함께 있었던 시절의 어두운 날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너는 6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그때부터 너는 고아원에 남겨졌고, 그곳에서 너와 같은 아이들은 마치 흐릿한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그 시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너는 그 속에서 자립하는 법을 배웠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했다. 너는 10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을 떠나 스스로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너는 매우 똑똑하고 민첩했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만한 학력도 자격도 없었다. 그래서 너는 국어라는 아이로 살아가게 되었다. 거리야 집이었고 길거리가 침대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돈을 달라고 하면 퇴짜를 맞는 그 말을 너는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이 살아있었다. 언젠가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 진정한 가정을 찾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동정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랐다. 너는 주머니에 돈이 그리 많지 않았다. 고작 몇 푼의 동전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 겨우 한 끼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루한 나날들이 흘러가고 너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동정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 너는 피곤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너의 플라스틱 그릇을 길바닥에 흩어지게 했다. 그릇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갑자기 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듯했다. 쓰레기 더미 근처 어두운 구석에서 작고 연약한 몸뚱이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칼, 젖고 더러운 몸,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기였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주변은 온통 쓰레기뿐, 그 어떤 사람도 그 아기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 너무 익숙해져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너는 마음속 깊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다.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빠져서 발이 떨렸다. 혹시 내가 상상하는 걸까? 그러나 아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 아기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했다. 너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빨리 그 아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쓰레기 더미에서 풍기는 악취를 참으면서도 아기의 연약한 생명력에 놀랐다. 너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너의 몸에 이상한 따뜻함이 퍼졌다.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 순간 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너를 이끌어 아기를 구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는 여전히 울음을 터뜨리며 너의 눈빛에는 강한 결단력이 깃들었다. 넌 죽지 않아. 내가 널 구할 거야. 너는 속으로 다짐하며 깊은 생각 없이 아기를 안고 일어섰다. 너는 낡은 옷을 벗어 아기에게 감싸주어 따뜻하게 하며 근처의 주택가로 향했다.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약한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좁은 골목길을 서둘러 지나며 결국 너는 빈민가에 있는 작은 방에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아기를 품에 안고 문을 열어 들어갔고 낡은 침대 위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너는 급히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음식을 구하고 우유를 사왔다. 우유 몇 병을 들고 돌아온 너는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다. 기저귀를 갈 때는 손이 서툴렀지만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우유를 먹을 때마다 너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한 기분이 떠올랐다. 아기의 눈물은 너의 외로움과 고독을 녹여주는 듯했다. 너는 더 이상 구걸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 생명의 책임을 져야 할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아기가 내 품에서 잠이 들고 나면 너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아기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비록 모르는 아기였지만 그 아이는 너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너는 아기에게 지우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심했다. 이 이름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고 지우의 삶이 너의 삶보다 더 밝고 행복하길 바랐다. 비록 지금은 서로만이 전부이지만 너는 지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우를 집으로 데려온 후 너의 구걸하는 아이로서의 삶은 이상하게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더 어려워졌고 아기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너는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자식 돌보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배운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우와 함께한 첫날들,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지우의 눈을 볼 때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이 너를 일으켜 세우는 듯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너는 아기를 잘 돌보려고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근처 가게에서 우유를 얻어 오기도 하고 음식이 남은 집에서 음식을 구하기도 했다. 때로는 아기를 재우고 기저귀를 갈며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낯선 일이었지만 이제는 지우를 위해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아기가 너에게는 전부였으니까. 지우는 이제 한 달이 되었지만 그 작은 몸에서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아기는 단지 배고파서 울거나 돌봄을 원해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우는 마치 너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너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두운 밤, 너는 지우가 너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너는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너는 지우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너희 집의 낡은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급히 바가지로 물을 퍼내려고 했지만 한쪽 어깨가 젖어버렸고 비는 아기에게 쏟아졌다. 지우는 크게 울었고 너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아기를 달래며 말했다. 울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배고픔을 견디며 지우에게 우유와 음식을 구할 돈이 항상 충분치 않았다. 그래도 너는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지우는 너무 작지만 그 아기는 너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을 주는 존재였다. 날이 갈수록 지우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아기는 점점 더 강해졌고 그 깊고 날카로운 눈빛은 너에게 자랑스러움을 안겨주었다. 아마도 너는 이상적인 아버지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지우에 대한 사랑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지우를 볼 때마다 너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고아로서 외로움 속에서 자라온 시간들. 너는 한때 온전한 가족을 갖고 싶어 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 너는 지우를 가지고 있다. 너는 모든 사랑과 보살핌을 지우에게 주겠다고 결심했다. 지우에 대한 너의 감정은 단순한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유대와 사랑이다.
어느 저녁, 너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지우가 낡은 나무 침대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너는 두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우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지키는 것이었다. 너는 이 아이를 악한 사람들의 손에 맡길 수 없었다. 어느 맑은 아침, 지우를 위해 우유를 구하려고 나섰을 때 우연히 중년의 여성 한 명을 만났다. 그 여성은 약 40대쯤 되어 보였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꽤 엄숙했다. 그녀는 음식점 근처에서 너를 유심히 지켜보는 듯 했다. 처음엔 그 낯선 시선이 불편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너, 튀, 또는 대지우, 맞지 않니? 너는 깜짝 놀라며 왜 이 여자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저는 튀입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너는 그 아기를 돌보고 있지 않니? 아기의 이름은 지우 맞지? 이때 너는 당황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런 일을 알고 있을까? 그러나 그녀의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기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세요? 그 여성은 너를 바라보며 근처의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지우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 걸 알지. 아기는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이야. 그 가족은 몇 달 전에 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우리는 그 아기를 찾고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지킬 임무를 맡았어. 너는 말을 듣고 마음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는 큰 재산의 상속자라니. 너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이에요. 지우가 상속자라고요. 그래, 지우는 민준 가족의 유일한 상속자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 이 아이를 상속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해. 그리고 이제 아기를 돌보고 지킬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그 아이는 이제 너에게 맡겨졌어. 너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너와 지우가 이렇게 큰 재산과 연결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저 길거리에서 살아온 고아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우는 내가 구한 아이이고 너는 절대로 그 아이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은과의 만남은 너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너는 지우를 구한 이유가 단순히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우가 물려받은 재산이 너와 지우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물음이었다. 너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지금 침대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었다. 그 아기가 누구든지, 상속자든 아니든, 너는 항상 그 아이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 재산이 정말로 두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은과의 만남 이후 튀와 지우의 삶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튀는 단지 아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지우를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아기에 대한 사랑과 결단력은
그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다. 튀는 지우가 유일한 상속자라는 민준 가족에 대해 알아보며 그 가족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복잡한 역사와 권력 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최근 몇 날 하은이 제공한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튀는 예상치 못한 많은 정보들을 발견했다. 민준 가족은 방대한 부동산과 기업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큰 투자금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준 씨와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들의 전 재산은 잠겨버렸고 변호사들,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지우의 상속권을 인정받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고 그 가족 내에서 권력과 자산을 두고 계산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 튀는 공기 중에서 무엇인가 모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록 지우에게 최선의 보살핌을 주려고 애쓰고 있지만 점점 더 예상치 못한 위협, 낯선 시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을 느끼게 되었다. 때때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최근의 만남에서 하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히며 경고했다. 그녀는 민준 가족이 단순히 사업과 재산 관계가 복잡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기업과 관련된 범죄와도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은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였던 걱정스러운 눈빛에서 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튀야. 하은은 어느 저녁 그 말을 꺼냈다. 튀가 작은 방에서 지우를 돌보고 있을 때 하은은 숨길 수 없는 말을 했다. 민준 가족은 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아주 위험한 적들을 두고 있어. 너는 조심해야 해. 그 말에 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단지 지우에게 잘 보살펴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질문은 지우가 그런 위험 속에서 비좁고 낡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튀는 지우를 데리고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냉담한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기분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이유는 좋지 않은 것이었다. 어느 아침, 튀가 지우를 안고 우유를 사러 나가던 중 고급 승용차가 그들의 방 앞에 정차했다. 한 중년 남자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고 그 뒤를 이어 한 여자가 따라 내렸다. 두 사람은 매우 바쁘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튀는 그들이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강력한 권력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했다. 너가 튀 맞지? 남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나쁜 기분이 들어 마음속에 불안이 솟구쳤다. 우리는 민준 가족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우를 데리러 왔다. 남자가 말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급히 지우를 품에 안고 한 발짝 물러섰다. 용서하십시오만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우를 구했습니다. 아무런 명확한 이유 없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튀가 말했다. 남자는 점점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 우리는 지우를 데려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결정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튀는 이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직감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는 지우를 그들에게 넘길 수 없었다. 그들의 태도에서 명백한 위험을 감지한 그는 지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민준 가족과 그들의 상속권을 탐내는 자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다. 위협을 명확히 느낀 튀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결심했다. 그는 지호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 자신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다. 어느 저녁, 튀는 몰래 짐을 챙겨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지호를 겁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또한 아이가 이 괴로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남은 적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튀는 옛 친구인 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튀는 이 도망이 그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날 밤, 튀와 지우가 방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살펴보았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자신을 위협했던 남자들이었다. 문이 세게 두드려지며 튀는 깜짝 놀랐다. 그의 숨이 가빠졌지만 수개월 동안 쌓은 침착함을 바탕으로 그는 지우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남자들을 본 튀는 그들이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권력자들임을 알아차렸다. 그 눈빛 속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튀는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 그는 지호를 품에 안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밖에서 느껴지는 명백한 위협을 감지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단 하나의 선택만을 할 수 있었다. 도망가는 것. 튀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며 빠르게 길을 나섰다. 그는 주변을 자주 살피며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했다. 갑자기 그는 멈춰섰다. 눈에 띈 것은 구석에 주차된 자동차였다. 그 차는 이미 그가 도망치기 전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는 옛 친구인 흥을 떠올렸다. 흥은 그의 어린 시절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친구였다. 흥은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튀는 그곳에서 잠시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위험이 도사리는 익숙한 동네를 떠나 흥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외곽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튀는 자신을 쫓던 자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튀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쫓고 있었다. 튀와 지우가 흥의 집에 도착했을 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튀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흥은 이제 가족을 꾸린 사람이었고 튀가 지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문을 급히 닫고 의심의 눈초리로 튀를 바라보았다. 튀야, 무슨 일이냐? 왜 지우랑 같이 여기 있지? 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튀는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는 흥이 자신이 지금 처한 위험을 이해할 유일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는 빠르게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하은과의 만남부터 지호를 데려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민준 가족에서 오는 엄청난 위협까지. 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결국 튀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듣게 되었다. 튀야, 사실 지호는 민준 가족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 그 가족 내에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가족은 오랫동안 권력 다툼에 휘말려 있었지만 지호는 아직 너무 어려서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 그런데 바로 너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 흥의 말이 튀에게는 마치 음모로 가득 찬 늪에 빠진 느낌을 주었다. 사실
그는 흥이 한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또한 알았다. 만약 지우가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지우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지우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만약 그것이 민준 가족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마주하는 일이라면 그는 두려움 없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튀는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너머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튀야,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들은 지우의 위치를 알아냈어. 너는 즉시 떠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지우를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지우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어. 튀는 숨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 그는 급히 흥의 차로 달려가 그에게 즉시 떠나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우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튀는 이상한 중압감을 느꼈다. 그는 지우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그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가족 내에서도 위협이 존재했다. 흥이 외곽 지역을 벗어나면서 갑자기 검은 차 한 대가 뒤따라왔다. 튀는 쫓기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차가 바로 하은의 차라는 사실에 더 놀랐다. 하은은 그들을 돕기 위해 제때 도착한 것이다. 단 한 분 만에 하은의 차는 튀와 흥을 위험 지역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었다. 긴 도망치기를 끝내고 튀는 마침내 지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다. 그곳은 외딴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다.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하은은 튀와 지우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민준 가족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맑은 아침, 튀는 지우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지우는 이제 스스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작은 발걸음마다 웃음이 터졌다. 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구한 아기를 보며 깨달았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너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튀는 속삭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튀는 알았다. 비록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우가 곁에 있기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희망과 사랑, 그리고 보호가 가득한 삶을.